혈료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계라고 하면 회계를 보통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하는데 복식부기는 회사의 경영 활동으로 인한 재산의 변화, 구체적으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과 수익, 비용의 발생 내용을 발생 원인과 발생 결과에 따라서 각각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 우리가 그동안 분개했던 거를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계속 분개하고 거래하고 했던 거를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대차 평균이 이제 맞아야 된다. 대차 평균이 맞는 건 뭐였냐면 아까의 차변과 대변이 합이 같아야 된다. 여기도 재무상태표에도 자산하고 부채, 자본의 합은 같아야 되고요. 그다음 손익계산서도 비용하고 이익의 합과 수익의 합이 같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고요. 차변과 대변의 합은 항상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오류 체크를 할 수 있는 가장 그 간단한 방법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똑같은지 틀리면은 그게 이제 틀린 분계가 되는 거고요. 차변과 대변의 합이 같아야지만이 그게 이제 올바른 분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계정이 있는데 계정은 우리가 그동안 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큰 틀에 있어서 계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자산의 항목에 자산 항목에 대한 자산에 속해 있는 각 세부적인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계정 과목이 있고 부채도 세부적인 계정 과목이 있고 자본도 계정 과목이 있고요. 비용도 계정 과목이 있고 수익도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근데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을 우리가 이제 계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은 무엇인가? 자산은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물적 재산이나 무형의 권리를 우리가 말하는데 이 자산은 그것이 장래 용역의 원천으로서 또는 장래 이익을 획득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이제 매우 이제 유용하다. 이거를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고요. 자산은 이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이제 두 종류로 구별이 되는 게 이제 보편적인 거고요. 전체적인 이제 이게 자산의 종류인데요. 자산에는 현금, 우리가 아까 현금 많이 했던 거 현금하고 그다음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미수금, 단기대여금 이렇게 쭉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현금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무엇을 현금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하고 뭐 지폐나 동전, 그 다음에 자기압수표, 그 다음에 그 통화대용 증권이라고 통화대용 증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현금이라고 하고요. 보통예금은 우리가 이제 통장 거래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통장을 우리가 보통예금이라고 하고 있고요. 보통예금 있고 그다음 이제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뭐냐면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상거래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외상매출금이 발생이 되는데 상거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우리가 곰돌이 상해가 있는데 곰돌이 상해가 컴퓨터 도매하고 소매를 하는 데인데 이 회사의 상품은 뭐가 되냐면 이 회사의 상품은 컴퓨터예요. 컴퓨터를 이제 사고 파는 게 이제 상품 거래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를 사고 팔았을 때 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 시키지 않고 만약에 10월 1일에 컴퓨터를 5대 얼마? 500만 원 매출을 했는데 대금은 언제 줘요? 한 달 후에 주기로 하고 물건을 보내다. 여기에서 이 회사는 컴퓨터를 도매하고 소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컴퓨터 5대를 500만 원에 이제 매출을 했어요. 그런데 대금을 바로 받은 게 아니고 한 달 후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으로 물건을 건네준 거잖아요. 물건을 보내줬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매이기 때문에 차변에 뭐가 와요? 차변에 이럴 때 외상 매출금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외상 매출금 얼마? 500만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 도매기 때문에 상품 매출 얼마?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걸 외상 매출금 이럴 때 외상 매출금을 쓰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10월 5일에 책상을 샀어요. 책상을 5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대금은 카드 결제 구입한 게 아니고 팔아야 되겠구나. 여기 컴퓨터를 판매하는 데가 주 업종인데 컴퓨터를 안 팔고 다른 거 만약에 컨설팅을 했다. 컴퓨터를 판매를 하면서 컴퓨터의 수리 비용, 뭐 수리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활용 방법이라든지 활용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했다. 컨설팅을 해주고 뭐 용역비를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용역을 해준 거예요. 컨설팅을 해줬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 차변에 뭐가 와야 되냐면 이럴 경우에는 이 회사가 주 상거래가 컴퓨터인데 컴퓨터가 아니고 부수입을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미수금은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대금을 받지 않았거든요. 용역에 대한 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대금 용역에 대해서는 뭐 수입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다른 거 뭐 자비익이라든지 그런 계정 과목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이럴 경우에 돈을 못 받는 경우에는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상거래와 발생된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발생되는 거를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받으러 오면 뭐냐면 우리가 이럴 경우에 여기가 이제 상품 매출을 하고 500만 원 이제 외상으로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금을 못 받은 경우고요. 이거를 한 달 후에 결제한 어음으로 받았어요. 한 달 후에. 그 지급기일이 만약에 10월 1일을 팔았으면 12월 31일인 만기일이 12월 31일. 그러니까 지급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기일이 12월 31일자 어음으로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이럴 경우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받을 어음이라고 해요. 받을 어음인데 이럴 경우에 우리는 여기를 이제 처음에는 외상 매출금을 했다가 이날 똑같이 받을 어음으로 받았으면 여기가 받을 어음이 되지만 대부분 어음 같은 경우는 그날 바로 주지 않고 뭐 이틀이나 3일 후에 주기 때문에 만약 10월 3일 날 받았어요. 어음을 10월 3일 날 받았으면 이런 경우에는 대변에 이제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상계를 해줘야 되겠죠. 상세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이제 받으러움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받으러움.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받으러움 계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미수금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단기하고 장기의 차이는 뭐냐면 단기 대여금하고 장기 대여금은 우리가 돈을 외부로부터 빌려준 건데 기준은 1년 미만은 단기로 보고요. 1년 이상은 우리가 이제 장기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미수 수익은 우리가 결산 분기할 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미리 이제 발생되지 않은 수익을 우리가 미수 수익이라고 하고 선급금은 우리가 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요. 만약에 이제 선급금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물건 구입 대금을 미리 그러니까 물건도 받지 않고 돈을 미리 지급한 거를 선급금이라고 하고요. 선급 비용도 마찬가지로 결산 분계인데 비용을 우리가 회계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인데 비용을 그러니까 내년도 3월까지 해당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가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는데요. 미수수익하고 선급비용은 우리가 결산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할 때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도매만 할 때는 별로 이제 뭐 우리는 도매만 하게 되면 상품만 알면 되긴 하지만 그 상품하고 제품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다는 거는 개념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품이 있고 원재료가 있고요. 원재료가 있고 제품이 있고 그다음 제공품이 있고 반제품이 있어요. 상품은 그 말 그대로 완제품을 사가지고 파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곰돌이상회가 컴퓨터를 사다가 판매하는 데잖아요. 이 컴퓨터는 우리가 만들어진 완성품을 사다가 파는 거거든요. 상품은 우리가 완성품을 사다가 그 도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회사에다가 거래처니까 그 소매하는 소매상들한테 판매하는 거를 우리가 도매라고 하는 거고요. 소매는 일반인한테 파는 경우를 우리가 소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원재료는 뭐냐면 원재료는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을 우리가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라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품 뭐 케이스도 만들어야 되고 속에 들어가는 만약 컴퓨터 회사면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케이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뭐 칩이라든지 아니면 부품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원재료라고 하고요. 원재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제품은 뭐냐면 물건을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도 한꺼번에 다 뭐 처음부터 다 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라인마다 그 한쪽에서는 만약에 이제 컴퓨터 부품만 속에 들어가는 우리 그 부속품 일부 칩 같은 거 그런 거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반제품이라고 만약에 이제 한쪽은 또 케이스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경우고 그러니까 제품이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 저는 우리가 반제품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반제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제공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공품도 마찬가지로 원재료에서 부품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진 거를 제공품은 일부만 조립을 한 거예요. 일부만 조립을 해서 만약에 뭐 케이스만 빼고 다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제품이 되는 케이스만 빼고 다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제공품이 되는 거고요. 제품은 일부 조립과 완제품 케이스까지 완벽하게 조립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가 제품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 상품과 원재료, 반제품, 제공품, 제품. 상품 우리가 도소매에서 나타나는 거고 원재료, 반제품, 제공품, 제품은 우리가 제조하는 경우에서 제조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투자 부동산은 우리가 업무와 상관없이 다른 데다가 부동산을 이제 투자한 경우를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사무실에 보증금 들어가는 경우를 임차 보증금. 기계장치는 제조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를 기계장치라고 하고요. 비품은 우리가 사무실에 있는 뭐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린터기 이런 거를 다 이제 비품이라고 하고요. 공구와 기구는 우리가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우리가 이제 공구와 기구라고 하고요. 건물하고 토지는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 이런 거는 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안 되고요. 우리가 자산에 들어가는 건물과 토지는 그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구축물이 나오는데 구축물은 보편적으로 이제 건물 외에 교량이라든지 궤도나 이제 정원 설비, 기타 통목 설비, 공작물 같은 걸 우리가 구축물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큰 옛날에는 지금은 굴뚝이 별로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 제조 공장에 보면 이제 그 굴뚝이 이제 옆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구축물로 보는 거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1년 안에 지을 수가 없어요. 1년 안에 짓게 되면 건설 중인 자산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건물을 우리가 회사 건물을 짓는데 3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에 자산을 우리가 임시 계정인 건설 중인 자산으로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이제 임시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 뭐냐면, 영업권은 우리가 만약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됐어요. 만약에 큰 프랜차이즈, 뭐 놀부네 식당이나 뭐 그런 거를 인수를 하는데, 그 회사한테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프리미엄이 만약에 2억이 붙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프리미엄을 대금을 주고 사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영업권이라고 보는 거고요.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독점적이나 배타적인 권리로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게 특허권, 특허권하고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우리가 산업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강업권은 우리가 이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취득한 권리고, 어업은 우리가 일정 주변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어업권이라고 하고요. 개발비는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데,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이제 개발비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한 뭐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계정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과거에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이 다른 기업 등에서 현금 지급이나 다른 자산의 이전, 용역, 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행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부채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외부한테 갚아야 될 빚이에요. 갚아야 될 빚인데 뭐 현금으로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산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용역으로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행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이제 부채라고 하는데요. 부채는 이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뭐 예수금,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금, 미지급세금, 미지급 비용이 있는데요. 외상매입금도 아까 우리가 이제 외상매출금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물건을 매출하고 발생된 거고 외상매입금은 물건을 매출했을 때 발생되는 걸 물건을 매출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외상매입금이고요. 이 상품 컴퓨터를 우리가 팔기 위해서는 부품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원재료를 구입을 하는데 원재료를 구입을 하는데 비용이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원재료 비용 500만 원을 한 달 후에 뭐 카드로 결제했다든지 카드로 결제했으면 카드는 바로 뭐 체크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그때 바로 뭐 지급되는 게 아니고 뭐 나중에 지급되게 아니고 외상으로 했다. 보편적으로 이제 외상으로 원재료 구입을 했는데 외상으로 하기로 하고 물건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기로 하고 원재료를 가져오다. 이럴 경우에 발생되는 게 우리가 이제 외상매입금. 그러면 탑에는 뭐가 발생이 돼요? 원재료를 우리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원재료가 얼마? 500만 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외상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럴 때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외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비품 뭐 책상을 사는데 구입하고 대금 50만 원을 한 달 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비품을 구입을 했잖아요. 가지고 왔기 때문에 차변에 뭐가 책상은 비품이니까 차변에 뭐가 발생이 되냐면 비품 500만 원, 50만 원. 이럴 때는 뭐가 발생이 돼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이럴 경우에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계정은 그렇고 우리가 이제 미지급금 여기 같은 외상매입금은 상품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원재료를 구입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 상품을 구입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외상으로 구입하면
외상매입금이고 상거래와 관련 없는 거를 구입을 했을 경우 비품을 샀다든지 뭐 다른 거 샀을 때는 우리가 미지급금, 외상으로 샀을 때는 미지급금이고요. 지급어음은 이거는 어음으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외상으로 500만 원 구입을 했는데 이거를 뭐 며칠 후에 어음으로 지급을 했다. 어음 500만 원 어음으로 지급을 했다 하면 차변에 지급어음 완전 대변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외상매입금이 타변에 외상매입금은 감소가 되겠죠. 외상매입금이 감소가 되고 대변에 지급어음이 나타나겠죠. 지급어음 500만 원. 이럴 때 지급어음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하고 장기 차입금은 기준이 아까하고 똑같이 단기하고 장기의 기준은 1년 미만은 단기 차입금이고 1년 이상은 장기 차입금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요. 차입금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걸 우리가 차입금이라고 하고요. 예수금은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거는 급여 지급할 때 4대 보험료를 그 직원들 급여에서 이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가 발생되는 걸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3월 3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500만 원, 급여가 500만 원인데 4대 보험료가 만약에 뭐 40만 원이다. 40만 원을 공제하고 대금 급여를 460만 원을 이체하다. 이럴 경우에 발생되는 게 보편적인 게 이제 예수금 계정인데요. 그럼 차변에 뭐가 발생이 됐어요? 급여가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고 대변에 4대 보험료를 우리가 예수금으로 넣는 거예요. 예수금 4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가 있어? 이체를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 통장에서 이체를 했겠죠. 보통예금 얼마? 46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럴 때 예수금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선수금은 돈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급금은 돈을 미리 지급한 거고 선수금은 돈을 미리 받는 거고 선수수익은 이건 이제 결산 계정 과목인데 이거 선수수익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가 비용을 받은 게 그 기간보다 먼저 더 많이 돈을 받았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선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결산 분괴를 해주는 거고요. 미지급금은 아까 상거래가 아닌 거 발생되는 걸 미지급금이고요. 미지급 세금은 우리가 세금을 만약에 이제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에 부가세 2기 예정이 7월 1일에서 9월 31일까지인데 신고 기간은 10월 25일이에요. 10월 25일인데 우리가 만약에 분괴를 할 때에는 9월 30일자 기준으로 분괴를 해주기 때문에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가세는 이제 지급을 하지 않은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그때 분괴해주는 게 이제 미지급 세금이고요. 미지급 비용도 우리가 결산할 때 반영하는 발생되는 계정 과목인데 12월 31일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라는 결산 계정 과목으로 이제 대체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 자본은 우리가 소유 지분 또는 주주 지분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자녀 지분으로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자본은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가 보편적인 개인 기업에 있어서 자산은 그 회사에 뭐 자본금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부채하고 자본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우리가 자본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이제 자본금 얼마를 집어넣냐, 자기 주식이 얼마냐, 자기 자본금이 얼마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